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시장의 회복세에 그래도 조금은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만 지난 세 달간 계속해서 하락한 시장의 모습에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달간 하락하며 현재 가격이 회복을 했다고 한들 전고점 대비 무려 30%나 하락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그 누구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죠. 현재 두려움이 가득한 시장의 모습에 혹시나 저의 이야기가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어폰 꼽으시고 편하게 라디오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의 경우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라이브 방송이나 댓글을 통해서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아보았을 때 통상의 유입 시기가 지난해이죠. 2021년 2월 달에서 4월 달 정도로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완연한 상승장 속에 들어와 큰 수익을 본 분들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익을 본 투자자분들까지 웬만하면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장 상황이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통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금액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 모두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본인이 잃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금액을 넣는 것이 통상적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수익을 보게 되면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투자에 재능이 있어서 수익을 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넣어서 200만 원이 되었는데 뭐 2배나 올랐네. 그렇다는 것은 500만 원 넣었었으면은 1000만 원, 1000만 원 넣었었으면 2000만 원, 5000만 원 넣었으면 1억이 이제 도달을 했다는 말이네라는 생각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는 물론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최초 투자금이 100만 원이 더 이상 여유 자금이 아닌 본인이 감당할 금액 이상으로 넘어가는 순간 신기하게도 무한정 상승만 할 것 같던 시장이 폭락을 하며 결국엔 손절을 치거나 원치도 않던 존버를 외치며 물린 코인이 본전에 오면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에 그 코인에 대한 공부가 그제서야 시작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경우는 통상의 투자자분들이 존버를 외치는 100명 중 60명 정도의 투자자들이 영차를 이제 외치게 되는 경로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100%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시나리오로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과연 문제가 무엇일까요? 최초 코인 시장을 접하며 투자하게 되는 코인 선정의 가치를 보기보단 급등하는 코인, 남들이 수익을 봤다는 코인 커뮤니티에 오늘 뭔가 촉이 왔다. 이 코인이 내일 오후 6시에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근거도 없는 말에 투자를 하게 되고 차트 분석을 통해 지지선이 어디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 등등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모두의 투자 철학은 다 다르고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투자의 정답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개인적인 저의 투자 철학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 목적 자체가 이제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보다는 투기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투자와 투기는 정말 한 끗 차이이죠.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때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장래 가치를 보며 펀더멘탈 확인을 위해 기사들을 확인하고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흘러들어가며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얼마나 들어와 있고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치밀한 확인 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 수는 상당히 소수의 분들이 이제 그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제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르고 2017년 말쯤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은 옆에서 코인으로 얼마 벌었네 자랑을 하고 뉴스에서도 비트코인이 뭐 6천, 7천, 8천 돌파했다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돈 먹고 빼야지 조금 벌고 빼야지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의 비중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투자가 시작이 되죠. 모든 자산 시장 또한 동일하겠지만 특히
특히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방식의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크게 벌었는데요. 차트 분석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흘러가던데요 등등 다른 방법으로도 돈을 벌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비중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확률적으로 상당히 낮은 확률이죠. 뿐만 아니라 차트로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항상 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번 맞아서 수익을 본다 한들 한 번의 하락에 여태까지의 모든 수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확률 높은 방법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여유 자금 이 네 가지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네 가지는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닌 모든 투자의 기본서,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이 시장에 왜 투자를 하는지,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라는 것은 많은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 또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기 위해 전환사채까지 써가며 투자를 했었죠. 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나 투자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투자 철학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을 때는 대출을 받게 되면 상승할 때는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겠지만 또 내 맘같이 되지 않는 것이 투자와 인생이라고 하죠. 꼭 대출 받고 투자하면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돈을 빌려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락에 굉장히 예민해지며 조급함이 생겨 장기적인 투자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출 받지 말고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제 이야기에 조금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보통 상승장 당시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런 코인들이나 매수해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대충 이 코인이 올라갈 것 같다 하는 코인을 매수하더라도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왜냐? 간단합니다. 상승장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잘해서 수익을 보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자산시장은 절대로 없죠. 그런 시장은 없습니다. 투자를 오래 할수록 겸손해진다고 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매운맛을 여러 번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은 시장의 경우도 장기적, 즉 3년에서 5년, 10년 후의 가치는 지금보다 높겠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누구도 알 수가 없죠. 하락은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때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한 투자자와 여유 자금이 아닌 1년에 써야 할 돈이나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한 사람들의 마인드 차이부터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요. 이 여유 자금이 아닌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할 돈을 넣거나 대출받아 투자를 하게 되면 하락할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변동성 면에서 현존하는 모든 자산 시장 중에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하락 시 버틸 수 있는 받침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무엇을 얻고 싶어서 투자를 하셨나요? 투자를 하실 때는 목표, 목적,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이는 코인 시장뿐만이 아닌 모든 자산 시장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매수의 이유가 곧 매도의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하는 이유가 그저 단기간 내에 한 달, 세 달, 6달, 1년 안에 목돈 만들어서 차를 사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불리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거라면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월급 받아 적금 드는 게 오히려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혹시 1년 투자가 장기 투자 아니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1년이라는 투자 시간은 이제 절대로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투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짧은 시간입니다. 5년, 10년 그리고 10년 뒤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커지고 팔 이유가 없다면 안 팔아도 상관이 없죠. 제가 생각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최종 목표는 파이낸셜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로 그게 가능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다른 존재하는 모든 자산군을 통틀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미국 달러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계속되는 달러 가치 하락, 이와는 정반대로 마치 짜여진 듯 얼마 뒤 이루어진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하여 현재 달러 가치의 하락을 피하기 위해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선택을 했죠. 신흥 디지털 금으로 불리우며 금 2.0 버전이라고까지 불리우기까지 하면서 심지어 현재는 금의 위치까지 넘보는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투자은행들,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해지 자산이었던 금의 비중을 줄이며 비트코인의 비중을 올리는 기관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금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기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앞당겨진 비대면 사회에 따라 모든 금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 또한 디지털로 바뀌고 있죠.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중앙은행들의 디지털 화폐 테스트와 발행 시기가 올해 조금 늦으면 2023년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절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들 또한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 속에 신흥 디지털 자산군인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은 몇몇 국가들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현상은 작년 5월 중국의 비트코인 말살 정책을 보면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미국의 경우도 현재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나카모토 사토시의 최초 발행 목적이었던 이제 화폐의 목적보단 새로운 디지털 자산군 쪽으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데 사람의 일생에 새로운 자산의 탄생을 본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며 이 초기 단계의 투자자들의 이제 파이낸셜 프리덤은 투자를 한 투자자들의 이제 파이낸셜 프리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 단계라는 것이냐? 지금 초기라기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68,000달러까지 가지 않았냐? 지금 하락했어도 하나로 5천만 원이 넘는다. 초기면 10달러, 100달러에 구매를 한 사람들이 초기 투자자지. 지금 어떻게 투자하는 게 초기 투자자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 충분히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 심지어 미국의 국부펀드와 여러 국가들의 공적 기금들이 왜 비트코인을 이 비싼 가격에 매수하고 홀딩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이제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치가 아닌 가격을 보기에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제 6천만 원, 최대 8천만 원까지 치솟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초기 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재 가격만 보게 된다면 몇 년 전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초기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럼에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시장입니다. 글로벌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작년 대비 많이 상승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단 5%밖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종류가 있다는 현물 ETF 또한 캐나다나 브라질에는 있지만 금융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 ETF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현재 상당 부분 일어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투기다, 도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것들 또한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초기라는 시그널로 보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욱 초기 시장이라는 시그널들이 과연 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목표를 크게 잡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일은 조급하게 되면 그르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꼭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경험으로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당장 본인의 시드가 작다고 생각을 해도 꾸준히 가격에 상관하지 않고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꾸준히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확장되어 있는 시장과 더불어 성장해 있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보다 미래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자본을 넣는 행위, 그로 인해서 내가 투자한 자산이 성장을 하고 확장할수록 나의 자산도 성장하는 것, 이는 시대가 바뀌고 자산이 바뀐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긴 투자자들의 경우는 차트를 보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곳의 가치, 내재 가치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펀더멘탈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자산에 일할 시간을 줌으로써 부를 쌓아 올렸죠. 절대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파이낸셜 프리덤,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의 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부의 이동을 포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의 이동, 자본의 엄청난 파도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모든 것의 100%는 없고 위험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면서 분산을 할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보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빼놓고 투자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참 놀랍게도 암호화폐 시장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면 할수록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가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은 계속해서 제자리를 유지하며 3,000개가 넘는 코인들의 기준이자 이상향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기관 투자자들과 고액 자산가들이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 영상 시간 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여유자금으로 대출받아 투자하지 마시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하시길 바라며 한 코인에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분산 투자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끝이 난 시장이 아닙니다. 또한 아직도 시작도 안 한 시장입니다. 이제 마라톤으로 치자면 이제 스타트 라인에 서기 전 대기실에서 몸을 푸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절대 남들이 좋다 해서 하는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투자 철학을 올바르게 세우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락장에 많은 분들이 공포에 이기지 못하고 손절을 하시는 걸 보며 상당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며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의 하락이 펀더멘탈, 즉 내재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20%, 30%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박앤세일입니다. 이번에 하락 또한 이제 FOMC의 회의로 공개를 비롯한 외부 요인, 즉 매크로적인 요인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죠. 또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단기적인 가격의 변동성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급해 말아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순간 이제 시장을 이기기 위해 차트를 보며 남들보다 빠르게 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리딩방에 들어가며 유료 픽을 받고 암호화폐를 가지고 투자라는 이름의 투기 게임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대로 제 나름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세워 투자를 하지만 이것은 저에게 맞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기본을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조금은 다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나는 단기간에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벌어서 코인판 졸업하고 집 사고 건물 사고 싶은데 장기 투자를 하라니 참 답답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학의 정석을 완독하게 되면은 수학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지만 기본은 바로 서게 되죠.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할수록 부는 멀어집니다. 나의 자본에도 시간을 주며 투자를 하시게 되면 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과 더불어 여러분의 자산 또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단기적으로 더욱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내용들까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시장의 상황이 이제 두렵게까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는 상관없이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현재 많은 지표들은 가격이 하락함에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 차트로 하락 트렌드에 접어들었다고 말할 수는 현재 없는 시장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또한 지겹게 들었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시즌이 종료되었다.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끝났다. 다시는 상승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이 세상의 비관론을 모두 이겨내며 신고점에 도달을 했었으며 수많은 이정표들 불과 3년에서 4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장의 이벤트들이 셀 수도 없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이제 이번 연도 말 이제 지금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지만 과거 차트상의 하락 그리고 지난 5월 차트를 보더라도 그때 당시 겪었던 두려움은 잊은 채 그때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이제 샀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처럼 2022년 1월 비트코인의 가격이 4만 달러일 때 조금 더 샀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암호화폐 투자 경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2017년 말부터 이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끝없이 상승할 것만 같았던 시장의 상황이 우리나라의 박상기의 난을 시작으로 시장의 대폭락을 겪어보았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85%까지 하락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매도하지 않고 버텼는지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의 탄생 이후 역사상 가장 긴 하락장이라고 불리는 2018년 베어장을 겪으며 1년 내내 정말 이렇게까지 하락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장도 경험을 해보았죠. 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그냥 로봇 마냥 넣어놓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말이죠. 지난 2018년 말쯤에는 현타가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매월 100만 원씩 1월부터 12월까지 넣었다면 상식적으로 1,200만 원 아니면 못해도 1,0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냥 은행에만 넣어 놓았다면 1,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 400,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으니 멘탈이 탈탈 털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후 3개월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시장은 더욱 커질 게 분명 보이는데 성장 가능성만 보이고 내 계좌는 녹고 있으니까 이게 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하면서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이 회복하는 것을 느끼며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때쯤 다시 한번 2년 전이죠.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시장 등 모든 자산시장군을 기본 마이너스 30에서 50% 정도 하락하는 장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당시 뉴스나 대중매체들은 연일 경제 붕괴가 된다, 망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마 그때 당시 꼭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더라도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 찾아오면서 순간적으로 공포를 느꼈지만 이때 당시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시장의 역사를 보았을 때 항상 시장은 위험을 이겨왔다는 것이죠. 이때 당시 생각보다 크게 두렵지는 않았으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흐르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격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였고 새로운 불장에 진입을 하게 되죠. 이를 시작으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2020년 8월부터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으로서 금이라는 인식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더니 가격이 가파르게 회복 및 상승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이 진입하신 2월에서 4월을 지나 대망의 5월 또 암호화폐 시장이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참 이놈의 자산시장들은 반토막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건지 이때 당시의 공포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때 하락은 지난 2018년 박상기의 난과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하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수치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게 이 떨어지는 기간이었죠. 이후 다시 회복을 하며 선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서 신고점 68,000달러에 도달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겹치며 다시금 43,000달러대라는 가격까지 하락을 한 현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장이 다시금 회복하며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조금 두서없이 좀 빠르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이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현재 제가 어떤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장에 임하고 있는지 어렴풋하게라도 전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보이지만 너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